SBS 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가 대중적으로 먹히기 시작한 것이 바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네. 영화 아수라와 이재명 대통령을 교차 편집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조폭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방송을 했던 거예요. 네. 이때부터 이제 악마화가 대중적으로 먹히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퍼뜨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장영하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대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확정졌죠. 확정이 돼버렸어.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폭 연루설은 그러니까 거짓으로 대법에 의해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사실을 바로잡는 추후 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청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관련 내용 글을 올렸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합니다.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알로 전보되어 만든 첫 작품이 이 방송이고, 얼마 후 이 그알을 떠났다고 하는 담당 PD는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생각하고 있을지, 이 방송 후 후속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전 국민 상대로 몇 달간 방송을 동원해 제보를 받고 대규모 취재진이 성남 바닥을 샅샅이 훑었는데 과연 제보된 단서 비슷한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티끌만한 건덕지라도 있었으면 후속 보도를 안 했을 리 없겠죠?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도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혔죠. 네,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SBS가 2024년에 제정해 시행 중인 SBS 저널리즘 준칙을 준수하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 SBS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오히려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노조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시했는데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이 대통령의 SNS 행보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 대통령은 언론 자유에 재갈 물리는 발언을 중단하라.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저는 SBS 노조 성명을 딱 놓고 이 성명이 참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했잖아요. 네. 네, 언론은 이렇게 길들이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면. 실제로 언론을 길들이고 싶다면 그냥 그 길들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냥 공개적으로 과욕이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가면서까지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의견 표명을 한 건데 네. 이 정도로 언론 길들이기라고 이렇게 규탄을 한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SBS 노조 성명을 보면서 진짜로 이상했던 거는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어떻게 넘어가냐면 검증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조폭이 연루가 돼가지고 마치 어떤 특혜를 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러면 그 보도는 어떤 점에서 정당했다라고 이 성명서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딴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예. 그동안 얼마나 뭐 이런저런 노력을 했고 공익적인 보도를 했는지를 강조하고요. 네. 그래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이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렇게 조폭 연루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SBS 사측과 그것이 알고 싶다 입장문이 먼저 나왔잖아요. 네. 사과한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SBS 노조 성명을 전문을 어디에 둬요? 저는 여기에 반발을 하려면 SBS 노조에서 사측이 뭐 이를테면 제작진과 혹은 노조와 상의도 없이 이런 사과문을 섣부르게 빨리 발표했다. 그래서
경영진과 사측을 비판하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성명 어디에도 네. 사측과 그 전에 발표된 입장문을 비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 길들이기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순수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언론 길들이기를 사실은 SBS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불이익을 받은 게 거의 없어요. 자, 언론 길들이기를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언론 길들이기는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거버넌스를 흔드는 겁니다. TBS 돈 안 주고 이사회 다 박살냈죠. YTN 아예 사주를 교체해버렸죠. MBC 같은 경우도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회와 사장까지 탑다운으로 쫙 날리려고 했어요. 네. 이런 게 언론 길들이기입니다. 이게 근데 MBC, YT에서는 성공하고 TBS에도 사실상 성공했죠. 네. MBC에서 실패했어요. 권태선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박문진 이사들을 다 날리려고 했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이런 등등등 이런 분들이 너무 거칠게 해서 법원에서 전부 다 가처분을 인용해서 다 제자리를 복귀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뭘 했느냐. 표적 징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표적 징계 대표적 희생자가 뉴스아이킥이었습니다. 뉴스아이킥에 대해서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수십 건을 날렸고 지금 2심까지 가면서 한 15건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다 이겼어요. 맞아요. 다. 이렇게 해서 MBC도 부담을 느꼈고 저 제작하고 있는 그 제작진들, PD들부터 시작해서 작가들도 엄청난 부담을 느꼈어요. 그 사실은 그 방송사별로 법조팀, 뭐 사회팀, 정치팀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사실 SBS 법조팀은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곳 중에 하나예요.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오늘 사실 그 권양숙 여사가 검찰개혁 끝나고 갔던 이 정청래 대표나 이런 분 붙들고 울었어요. 왜 우셨느냐? SBS가 논두렁식의 단독 보도 네. 최초 했던 데가 SBS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소위 그 조국 사태라고 했던 이때도 압수수색도 안 끝났는데 압수수색에서 위조된 직인이 나왔다. 정경심 교수. 이것도 SBS 단독 기사였어요. 미래를 보고 기사를 쓰시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나요? 저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런 SNS를 쓰면 기자들도 현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려면 언론 길들이기라는 말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 길들이기를 어떻게 했는데 SBS는 어떻게 뭐 물론 징계 받은 것도 몇 개 있긴 합니다만은 왜 피해 갔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말씀드린 논두렁식의 직인 위조, 미래를 내다본 보도 이런 보도에 대해서 SBS는 어떤 태도를 보였냐. 네. 지금도 그 기사들 그냥 그 올라가면 그 기사 검색해서 그 기사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 차입니다. 1130회 차이고 지금 SBS 홈페이지 가면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난 거라서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조금 넘는 분량인데 1130회차 제목이 뭐냐면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인가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뭐 조폭, 정치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제목에는. 그런데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영화가 나와요. 아수라. 그러니까 처음에 신세계가 나오고 신세계 나오고 그다음에 아수라가 나오는데 신세계의 그 드럼통 장면 있죠. 그 송지효 씨 그 안에 들어 있고 뭐 그런 내용들. 그 드럼통 장면 위에 그 녹취가 이게 뭐야 그 녹취 같은 게 인터뷰 같은 게 흘러. 어떤 형사의 인터뷰였던 것 같아. 그 형사 인터뷰입니다. 예, 뭐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영화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붙여.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아수라가 나오고 황정민 배우가 이제 막 뭐라고 하는 멘트 그러니까. 위에 이재명 사진이 붙어 있고 그리고 정치권 관계자라는 말 그 누군가의 인터뷰가 또 그 익명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특유의 그 자막체 있잖아요. 노란색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게 나오면서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게 프로그램 들어가는 프롤로그예요. 그리고 본 방송 딱 들어가면 어떤 젊은이가 동남아 어디서선가 살인을 당했고 그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 지금 지내고 있고 처벌을 제대로 안 받는 것 같고 등등등을 쭉 얘기 오다가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성남 지역의 국제 마피아파 조폭이더라. 여기까지 오는데 프로그램의 절반도 아닙니다. 한 20몇 분 정도 지나고 오면 여기까지가 끝나. 소위 말하는 파타야 살인 사건이라는 거는 거기가 다야. 그렇죠. 그 뒤로 넘어오면 성남 국제 마피아파라는 것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은수미 시장 그리고 전임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는데 그 이야기가 뒷부분에 가면 거의 다 아시다시피 메인 내용은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이야기로 쫙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파타야 살인사건 그 1년이라고 했고 앞부분에 영화 얘기를 이렇게 쓱 붙이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이 이야기는 그게 다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작진의 사과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재명 조폭 연루설 사실 무근임을 밝히며 당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이 있죠. 이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좋게 마무리가 되려고자 한다면 대통령이 X에 썼던 글이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락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2018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있을 수 있었으나 이렇게 일단락 되는 거라고 난 봤어요. 근데 바로 노조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썼잖아요. 아, 시간 타임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노조가 썼다는 이 성명은 프로그램이 2018년에 제작될 때의 그 정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SBS 노조가 쓴 이 성명 안에는 이상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동안 얼마나 좋은 취재를 많이 해왔는데라는 걸 막 써놨어. 그걸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 얘기를 여기다 쓸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정확하게 프레임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한다. 반대죠. 2018년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하여 손해를 봤던 피해자 그리고 그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대중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0.73% 부족하여 대통령에 낙선됐던 그것도 손해라고 본다면 이건 그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윤석열이 대통령 돼서 3년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나라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더 큰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이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했고 지금도 했고 그러다가 장영하 사건이 결론이 난 거야 대법원 판결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그 노조 성명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 장영하는 2021년도 건이고 방송은 2018년 건데 어떻게 이거 갖고 이걸 갖다 엮냐? 우린 다른 얘기다. 가장 무책임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다른 얘기가 됩니까? 장영하가 그 앞에 있던 박철민이야? 그 돈다발 들고 뭐 이렇게 사진 찍었던 애? 걔랑 어떻게 이 이야기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없었으면 이 이야기가 이어지냐고. 그렇지 않은 맥락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노조에서 저런 글을 쓰고 제작진이 저런 주장을 만약에 한다면 저건 프레임 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제작진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놓고 노조가 저렇게 얘기한다면 사과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노조가 거짓말이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관련해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사과를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며칠 뒤에 SBS 측에서 또 사과 방송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SBS 노동조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사과 요구 자체가 좀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노조가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언론의 본질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건 맞죠. 근데 SBS 노조가 윤석열 정권 때는 이렇게 했는지 제가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정권에서 SBS 노조가 윤석열이 언론 탄압을 한다고 비판을 하거나 성명서를 낸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 9월 달부터 저를 비롯한 뭐 뉴스타파, 경향신문 등등 윤석열이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사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할 때 당시에 SBS 노조가 이렇게 비판 성명을 냈었다면 제가 오늘 방송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SBS 노조뿐만이 아니고 당시에는 전국 언론 노조도 적극적으로 나선 기억이 저는 없어요. 당시에 제가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방송 시작 전에 한상진 기자 같이 저랑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리고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못 본 거냐? 기억이 없는 거냐라고 했는데 저희는 압수수색 체계도 썼습니다만 당시에 거의 모든 언론이 저희를 대역죄인 국기문란 사범 취급을 하면서 오늘 김용진 전 대표는 불가촉 천민이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3년 9월 14일에 압수수색을 받고 할 때 생중계 YTN 보도했던 것 같아요. 압수수색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집에 TV가 없어요. 당시에 TV가 없어서 어떻게 그게 보도가 나간지 나중에 알았는데 한상진 집 기자 또 압수수색을 받는 중에 한상진 기자 집의 압수수색 현장은 우리 카메라 뉴스타파 기자가 찍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 YTN에서 JTBC 전 뭐 봉지욱 기자 그리고 뭐 뉴스타파 한모 기자 압수수색 중이라고 자택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런 거를 일종의 이제 중계식 보도, 경마식 보도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전해주는 거죠. 당시에 우리 언론은 뭐 SBS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대다수 언론은 윤석열 검찰의 그 서슬퍼랬던 그런 강제 수사에 납작 엎드렸죠. 한 10일 뒤에 9월 24일경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졌죠. 국회에서 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8개월 전에 이미 대장동 위례 등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실패했고 두 번째 이렇게 청구를 해서
끝까지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언론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저희가 보도했던 게 제가 보도했던 게 2022년 대선 상황에서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윤석열이란 사람의 검사 시절에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보도는 제가 했던 보도는 더구나 그냥 제가 말로 떠든 게 아니고 검찰 수사 기록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을 기반으로 보도를 했던 확실한 물증을 갖고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2023년 9월, 10월 당시에 우리 언론은 무엇을 했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SBS 노조에도 당시에는 그럼 왜 입을 닫고 있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론의 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에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시길 바래요.